안녕하세요. 바르사상외과 이현상 원장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눈밑이 이렇게 늘어지고 밑에 이제 고랑해지고 뭔가 그늘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럴 때 이 늘어진 눈밑 근육과 피부 처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안검 수술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수술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눈밑 피부를 절개하느냐 아니면 절개를 하지 않느냐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세부적으로 지방 재배치 외에 뭐 눈밑 근육을 리프팅 하느냐 마느냐도 있긴 한데, 가장 큰 차이는 피부 절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결국에는 눈밑의 어떤 그늘, 흔히들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안검 수술이 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눈밑 다크서클을 위한 수술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눈밑에 그 다크를 없애는 게 핵심이고, 왜냐면 그 다크가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뭔가 어두운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인상을 개선하는 것은 다크서클 수술이고, 그게 바로 하안검 수술 혹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실밥은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뽑고, 사실 그 이후에 병원에 오실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붓기가 빠져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설명드리는 거는 큰 붓기나 멍은 2주, 그리고 잠붓기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한두 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달만 돼도 꽤나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다음 두 달 차, 세 달 차 가면 갈수록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데, 그 경막이 다시금 또 처지고 늘어지는 노화의 과정을 겪다 보니 그게 이제 다시 뭔가 내려왔다, 지방이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경막의 그 타이트닝 된 정도가 다시 늘어졌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나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경막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그 경막을 좀 타이트하게 안에서 이렇게 좀 묶어주는 수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막 강화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아예 막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속도를 좀 더디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모든 거의 얼굴 관련한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속살이 아무는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후에 재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고 실제로 회복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후가 적당하다. 사실 필러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거나 그렇다기보다, 첫 번째는 필러를 녹이고 나서 해야 수술이 좀 더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녹이는 필러를 했을 경우는 녹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안 녹지 않은 필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겐 성분이라든지 혹은 그런 반영구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지는 거기다 또 지방 이식을 해가지고 생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녹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수술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면서 뭔가 재배치도 하고 이쪽 눈밑 근육을 리프팅하고 이런 것들 동반해야 되는 것이고, 필러를 예전에 어떤 종류를 했는지에 따라서 수술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쉬워지고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눈 아래쪽, 그쪽 즉 얼굴을 이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안면부에 대한 뭔가 안티에이징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쪽 보면 세월이 흘리면 이 중안면부가 전부 다 좀 밑으로 좀 이렇게 하수가 떨어진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광대의 볼륨이 부족하다라든지 광대뼈 밑에 측면에 뭔가 꺼짐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그런 그 꺼진 부분에 볼륨을 보충해주는 필러라든지 혹은 그걸 또 지방이식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반해서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안검수를 제대로 재배치를 하고 나면 눈밑이 편편해진다기보다도 볼륨이 좀 업돼요. 왜냐면은 있던 불룩했던 지방 조직을 재배치해서 앞광대 쪽에다가 이제 끌어당겼기 때문에 앞광대의 볼륨이 좀 업되죠. 수술 방법 중에 재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방만 제거하고 피부 늘어짐만 잘라내고 나서 끝내는 그런 옛날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하셨던 그 눈밑이 편편해진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그걸로 이제 앞광대 볼륨을 복원시켜주고 하면 편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륨이 업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사실 그 눈밑 지방과 피부 탄력 그게 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눈밑 지방이 심한 경우가 있고 덜 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피부 늘어짐이 심한 경우가 있고 덜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눈밑 지방은 별로 없지만 피부 늘어짐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배치하고 알륜근 그 눈밑 근육을 리프트해서 당겨 올리고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고 하면 피부 늘어짐이나 처짐도 개선이 됩니다. 제일 두드러질 포인트는 눈 밑에 다크서클, 즉 눈밑 고랑 이쪽이 크게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밝은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밑 근육을 리프팅하고 당겨 올리는 과정에서 초기에 부어있을 때 애교살이라고 하죠. 눈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좀 붓기 때문도 있고 뭔가 알륜근을 당겨 올리다 보니 그 부분이 좀 과하게 도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좀 양쪽 애교살을 좀 맞추려고 눈밑 애교살을 좀 다듬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려해서 수술을 한다면 수술 직후에 좀 어색함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수술적으로 눈밑 고랑이나 눈밑 지방을 개선하는 거는 즉 다크서클 그 패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술 전에도 설명드리지만은 그 피부 자체에 그 착색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고랑의 안쪽 부분이 좀 대개는 붉은색이나 뭐 약간 곤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푸르딩딩한 색깔이 띠게 되는데 그거는 수술로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피부 자체에 대한 어떤 퀄리티 개선 예를 들어서 스킨 부스터라든지 뭐 리쥬란이나 뭐 등등 요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동반하면 피부 자체에 대한 또 퀄리티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하면 도움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진료 보면서 환자분들이 항상 흔하게 하시는 질문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질문을 듣고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또 내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